근데 할머니, 어제 엄마랑 어떤 아저씨랑 같이 나 데리러 왔어. 5살 서준이의 한마디에 은주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엄청 잘생겼어. 키도 크고. 엄마가 나 보고 막 이렇게 했어. 쉿! 서준이는 천진하게 손가락을 입에 대며 웃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헙! 나 또 말했네. 하! 찌개가 넘쳐 흘렀지만 은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닦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주의 부엌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붉은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두부와 돼지고기가 속살을 드러내며 익어가고 있었죠. 은주는 나무 주걱을 천천히 돌리며 찌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죠. 은주는 주걱을 냄비 옆에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을 오후의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5살 손주 서준이가 거실 바닥에 레고 블록을 잔뜩 펼쳐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블록 위에 빨간색 블록을 쌓고 또 파란색을 얹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죠. 서준아, 장난감 좀 치워야지. 엄마 금방 온다며? 은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준이는 블록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서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살 아이치고는 조금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래, 엄마 요즘 많이 바쁘구나. 어제도 회식이라고 하던데 또 회식이야? 어제는 회식 아니었어. 엄마 어제 일찍 왔었어.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며느리 하나는 분명 회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왔었죠. 일찍? 그럼 엄마가 어디 갔었어? 몰라. 근데 할머니, 어제 유치원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었잖아. 응, 그랬지. 엄마가 마침 병원 일 일찍 끝났다고 했잖아. 근데 말이야, 엄마 차에 아저씨가 타고 있었어. 은주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차에 아저씨가? 응. 나 뒷좌석에 타려고 했는데 앞에 아저씨 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엄마한테 아저씨 누구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보고 막 이렇게 했어. 서준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은주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쉬타라고 했어? 응, 쉿? 서준이는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안경 쓰고 있었어. 양복도 입고. 근데 엄마가 나한테 비밀이래.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대. 나 또 말했네. 하? 할머니도 비밀이야, 쉿. 서준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레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방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외간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은주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차에 남자가 있었다는 말, 쉬타라고 했다는 말, 그리고 아빠한테 비밀이라는 말.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저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찌개는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계속 넘쳐 흘렀습니다. 붉은 국물이 가스레인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김이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을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행주를 들고 흘러내린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서준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에 남자가 타고 있었대. 아빠한테는 비밀이래.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며느리 하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식이 늦어졌어요. 하나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성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서준이를 데리러 갔다가 곧장 회식을 가려면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유치원은 5시에 끝났고 회식은 보통 6시나 7시에 시작하니까요. 그 사이 1시간, 아니 2시간.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차에 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회사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병원 관계자거나. 은주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심어진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빠한테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회사 사람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꺼내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국그릇을 짚다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하나는 6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은주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물어봐야 하나? 서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준이가 차에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회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은주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 오면 같이 먹자.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은주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은주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준이 재우고 나니까 잠이 안 와서. 오늘은 좀 늦었네.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 쪽 미팅이 좀 길어졌어요. 거래처 담당자분이 까다로우셔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하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피곤한 듯 어깨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하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정말 일 때문에 피곤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 요즘은 병원도 바쁘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요. 이번 분기에 계약건이 좀 많아서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밖에서도 미팅 많이 하나 봐? 저녁도 거기서 먹고? 은주의 목소리는 일부러 가볍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물을 마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요즘 그런 분위기예요. 예전처럼 병원에서만 미팅하는 게 아니라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하거든요. 편하게 이야기하려고요. 그렇구나. 요즘은 다 그렇게 하나 보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나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은주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손목에 은주가 본 적 없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금빛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팔찌였습니다. 섬세하고 예뻤습니다. 그거 새로 샀어? 은주는 팔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나는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병원에서 직원들 단체 선물이에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 부장님이 나눠주셨어요. 그렇구나. 예쁘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들어가서 씻을게요. 어머니도 이제 주무세요. 하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단체 선물이라. 은주는 팔찌를 떠올렸습니다. 그 팔찌는 단체 선물치고는 너무 섬세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선물 같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은주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에 남자가 타고 있었다는 말, 아빠한테 비밀이라는 말, 그리고 지금 하나가 한 대답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서준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하나를 볼 때마다 서준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본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옆에 놓인 하나의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아침에 나가면서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코트 없이 나갔다가 춥겠다 싶었습니다. 은주는 코트를 들고 옷걸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주머니를 뒤지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라 매종 라운지 2인 디너 세트.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 매종. 그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의 라운지는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도 유명했지만 연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서준이가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차에 남자가 타고 있었던 그날. 은주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호텔 라운지에서라. 은주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직접 물어봐야 하나?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서준이가 차에서 남자를 봤다고?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해명할까요?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들 도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말 한마디와 영수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영수증 날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하나는 회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아니라 호텔 라운지에서 디너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2인 디너. 둘이서 먹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은주는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도윤과 하나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국을 떠먹으며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아무 의심 없이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은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 드세요?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어디 불편하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 은주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는 도윤과 하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작은 나무가 되어 은주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수증을 본 이후로 하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은 똑같았지만 마음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하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또 모임이야? 요즘 정말 바쁘네. 네, 분기 마감이 다가와서 정리할 게 많아요. 늦어도 10시쯤에는 들어올게요. 그래, 몸 조심해. 은주는 다시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나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하나가 택시를 타는 걸 봤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확인하자. 은주는 재빨리 외투를 챙겼습니다. 방에 들어가 서준이를 봤습니다. 서준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도윤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서준이 좀 봐줘. 어디 가세요?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 내일 아침 준비할 게 있어서. 지금요? 비 오는데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은주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백미러로 은주를 봤습니다.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번졌습니다. 은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앞에 택시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든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택시는 멈췄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멈춘 곳, 라 매종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빗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호텔 입구 근처 그늘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남자를 보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손을 살짝 하나의 허리 쪽으로 뻗었습니다. 하나를 안내하듯 라운지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그 손짓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은주의 눈에는 그 장면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하나의 허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산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지만 은주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거래처 미팅이라고?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멀리서 본 그 장면은 익숙한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저렇게 편하게 허리에 손을 올릴까요? 그리고 하나는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은주는 라운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입구 근처에 섰습니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셨습니다.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냥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외투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산은요? 아, 깜빡했네. 괜찮아. 엄마, 옷 다 젖었잖아요. 감기 걸리겠어요. 응, 얼른 갈아입을게.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방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정말 저게 불륜일까? 아니면 정말 거래처 사람일까?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일이 아니라는 걸. 저 둘의 거리는 동료의 거리가 아니라는 걸. 은주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아침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타버렸고 국은 너무 짰습니다. 도윤이 먼저 나왔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좀 설쳤어. 도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나도 곧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남자와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차분했습니다. 은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응, 잘 잤어. 은주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네.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하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많이 먹어라. 도윤과 하나는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나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야. 은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모임은 잘 끝났니? 순간 하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끝났어요. 거래처분들이 만족하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많이 늦게 들어왔더라. 죄송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하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은주는 더 괴로웠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계를 보며 서둘렀습니다. 우리 늦겠다. 가자. 둘은 문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는 걸 봤다고? 그렇게 말하면 도윤은 믿을까요? 은주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퇴근해서 방에 있을 때 은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은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도윤아, 내 아내 바람핀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봤어.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년.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확실해요? 어떻게 아셨는데요? 왜 며칠 전에 저녁에 하나가 거래처 모임 있다고 나갔잖아. 근데 그게 모임이 아니고 호텔에 남자 만나러 간 거였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남자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안내하는데 하나 고년히 웃으면서 그냥 따라 들어가더라. 도윤아, 누가 거래처 사람들끼리 그러니?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준이가 그러더라. 하나가 차에 남자랑 있었대. 아빠한테 비밀이라고 했대. 도윤아, 이게 정상이니? 엄마,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병원 일 때문에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 하나를 의심하세요? 도윤아, 내가 직접 봤어. 그건 일이 아니었어. 엄마가 뭘 봤는데요? 그냥 남자가 안내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아, 넌 왜 내 아내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믿니? 엄마는 늘 그렇게 의심만 하잖아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 때도 그랬잖아요. 엄마가 계속 의심하고 의심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부부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때는 달랐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이야. 엄마, 하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늘 그렇게 사람을 못 믿잖아요. 도윤아,
이제 제 가정은 제 문제예요.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엄마.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서준이는 어서 자러 가.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은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은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저 혼자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도윤은 은주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은주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고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잘못 본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장면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남자가 하나의 허리에 손을 올렸던 그 순간, 하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모습,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은주를 피했고 하나는 여전히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의료기기 납품 비리 혐의로 박정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여러 병원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정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정호, 의료기기 납품 비리, 병원 직원 명의 도용,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도윤에게?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방금 봤어. 그게 너랑 관련이 있는 거야? 하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야, 무슨 일이야? 은주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제 이름이 계약서에 올라가 있었대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래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 이름이? 작년에 도윤 씨 회사랑 우리 병원이 계약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병원 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그 계약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대요. 박정호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마치 제가 중간에서 뇌물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만들어놨대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하나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이요. 박정호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해서 처음엔 그냥 업무 때문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거고 도윤 씨 회사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은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만나자고 했고요. 계약서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500, 그 다음엔 1000만 원이요. 저는 제 적금을 다 깨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더 달라고 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호텔에서 본 그 장면. 남자가 하나의 허리에 손을 올렸던 순간 하나의 얼굴에 지었던 그 표정. 그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참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오해하시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도요. 은주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미안해. 너를 의심했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나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급히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나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정호의 일을, 협박당한 일을, 돈을 뜯긴 일을. 도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웠어요. 피해?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일 경찰서 간다고? 네. 혼자 가면 안 돼. 변호사 알아봐야 해.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밤새 들렸으니까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잘 잤어? 네 뭐. 하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주도 알고 있었고 하나도 은주가 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회사는요? 오늘은 반찬했어. 하나 혼자 보낼 수 없잖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윤이 회사를 쉬어야 한다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요? 오전 10시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는 형한테 부탁했거든. 은주는 말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서준이만 모르는 척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가요? 응,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 아빠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갔다 올 거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서준이를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침 9시 하나와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하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넌 피해자야. 괜찮을 거야. 네,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과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은주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은주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됐어? 엄마, 일단 조사는 끝났어요. 변호사가 같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하나는 지금 옆에 있어요. 괜찮아요. 경찰이 하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서명 감정도 할 거래요. 은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와? 아니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서류 몇 개 더 준비해야 한대요. 저녁쯤 들어갈게요. 알겠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조사는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도윤과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나는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은주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잘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경찰이 뭐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하나는 피해자로 보고 있대요. 서명 감정 결과 나오면 더 명확해질 거래요. 박정호 쪽에서 증거가 많이 나와서 하나가 억울하게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나야, 왜 그래?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요. 이 일이 병원에 알려지면 제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일 병원장님한테 가서 설명하면 되지 않아? 그게 병원에서 이미 소문이 났대요. 오늘 동료가 전화했는데 다들 알고 있대요. 제 이름이 계약서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도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빨리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내일 병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제가 피해자라는 것도 경찰 조사받은 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도윤이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너져 있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아빠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를 재운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나야, 내가 미안해.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너를 의심했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내 시어머니야. 너를 믿어줬어야 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더 잘못이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 병원 가야 하고 경찰 조사도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윤 씨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계약서에 있었으니까 도윤 씨 회사도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는 문제 없어. 계약 절차가 다 투명했으니까.
도윤이 안심시켰지만 하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도윤과 하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은주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며느리가요. 이제 내가 하나를 지켜줘야지.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의심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번엔 믿어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은주는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힘내야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적게 먹었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하나를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다녀올게요. 하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하나야, 당당하게 말해. 넌 잘못한 게 없어. 네, 어머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은주는 문이 닫힐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사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요. 하나가 병원에 간 후 은주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야,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뭐래? 병원장님이 저한테 사표 내라고 하셨어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표를? 병원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경찰 조사받은 직원을 계속 둘 수 없다고요. 제가 피해자라고 설명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넌 피해자잖아. 그래도 소용없대요. 이미 병원 이사진들이 결정했대요. 다음 주까지 사표 내라고요. 은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요. 그런 며느리를 이렇게 내쫓다니. 하나야, 집에 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을 오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1시간 후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제가 일을 잃으면 집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하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주는 하나의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자 도윤도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병원에 항의해야 해.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래요. 그래도 이건 부당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해. 도윤은 흥분했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관두고 싶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있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무너져 보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간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 혹시? 은주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키, 체격, 안경. 비슷했습니다.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장바구니를 벤치에 내려놓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은주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정우 씨죠?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누구신데요? 이하나 시어머니입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요? 당신이 내 며느리를 협박했죠. 돈을 뜯어갔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거래요? 서명을 위조하고 협박한 게 정당한 거래예요? 남자는 창문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은주는 차 문을 잡았습니다.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비키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래요, 경찰 불러요. 마침 잘 됐네요.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남자는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증거 남기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우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증거요.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주보다 훨씬 컸습니다. 은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늙은 여우가 참견이 심하네요. 여우라고요? 은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여우예요. 하지만 여우라도 내 가족 건드리면 물어뜯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해요. 내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한테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고통? 그건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약한 놈이 당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은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며느리는 당신 때문에 직장까지 잃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거야 제 문제가 아니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시끄럽게 왜 이래요? 시끄럽긴요.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은주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박정호예요. 병원 직원들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뜯어낸 사람이에요.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당장 비키세요. 안 비켜요. 경찰 올 때까지 안 비켜요. 은주는 차 문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은주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며느리를 협박한 사람이에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경비원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오해가 아니에요.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증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 이름을 도용한 계약서예요. 경비원이 서류를 받습니다. 남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가야겠어요. 남자가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경찰 올 때까지 못 가요. 비키라고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윤이었습니다. 퇴근하다가 소동을 보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파악하고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박정호죠? 누구세요? 이하나 남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아내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손찌검하려고 했고요. 저는 안 했어요. 다들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격자예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곧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내렸습니다. 은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은주와 도윤도 경찰차에 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주는 모든 것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를 협박한 일, 돈을 뜯어간 일, 오늘 아파트에 나타난 일까지요. 진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주는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걱정 마. 그 사람 다시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날 거야. 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박정호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은주는 뉴스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다수의 병원 직원 명의를 도용해 부정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혐의. 그 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완전히 혐의가 벗겨진 거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나와 도윤이었습니다. 둘 다 법원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뉴스에 나왔죠? 응, 방금 봤어. 3년이래. 사람 한 명 나락 보낼 뻔했는데 3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도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항소에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대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럼 하나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네, 어머니.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무혐의 통보받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호의 협박, 경찰 조사, 병원에서의 해고, 그리고 은주가 박정호 앞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그날.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야, 병원 쪽은 어떻게 됐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연락은 따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참나됐어. 병원이 거기뿐인 줄 아나. 도윤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부당해고로 소송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쉬면서 새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일이 떠올라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도윤이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해. 은주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은주는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병원은 규모는 좀 작은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면접 볼 때부터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해요. 그럼 됐다.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준이까지 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그리고 하나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오늘은 우리 하나 취직 축하하는 날이야.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서준아. 하나는 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도윤도 하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이는 신나게 떠들었고 도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새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주는 모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은주와 하나가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릇을 닦으며 하나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옆에 계셨잖아요. 특히 그날 박정우 앞에서 저를 지켜주셨을 때요. 정말 든든했어요. 제 친엄마도 저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야, 너 기억나니?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럼요, 기억하죠. 그때 나는 걱정이 많았어. 며느리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며느리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저도 긴장 엄청 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우시면 어떡하나 했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 맞아요, 어머니. 이제 너도 내 진짜 딸이야.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어머니.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뭐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은주는 하나를 꽉 안아줬습니다. 하나도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도윤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파에 앉아 새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할게요. 하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은주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내고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탁을 비쳤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서준이 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신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평화였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진짜 신뢰가 생긴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 냄새가 나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 냄새? 네, 따뜻한 냄새요. 진짜 가족의 냄새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집 같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길고 고된 오해의 끝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